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겪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와주는 활동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더라고요. 오랜 기간 내전이 계속된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난민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 대기실에서 체류 중이었어요. 한국에 먼저 와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비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난민 면접을 보는 날인데 비변호사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변호사 말로는 내일 난민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난민 신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난민 면접이거든요. 난민 면접 시에 난민이 보여주는 태도와 주장 등을 종합해서 난민 면접 조서가 작성되고요. 이것이 난민 인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인천공항 난민 대기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의 인천공항 난민 대기실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당연히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파악해 봤더니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변호사는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만 조언해주고 A씨와 난민 면접 전에 1회 접견을 해주는 조건이었어요. 난민 면접 동행이나 이후의 난민인정 절차에서 계속 조력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보수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A씨와 그의 친구들은 B 변호사가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관여해서 조력할 거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 B 변호사는 난민 A씨를 만나러 인천공항 난민 신청 대기실에 접견을 와줄 시간을 내지 못하고 화상 미팅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프리카에서 난민으로 온 A씨는 더 이상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 변호사가 A씨에게 제공한 법률 서비스는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난민 담당 공무원과의 난민 면접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준 것이라고 해요. 물론 이런 조력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먼 이국 땅에서 여러 난관을 뚫고 어렵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난민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도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단순히 말로 하는 조언만으로는 난민의 불안한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한국에 3개월 여행 비자로 와서 생활하다가 난민 신청을 하는 난민들과는 달라요. 한국에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아무런 비자 없이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난민에게는 짧은 시일 내에 두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난민 담당 공무원과의 난민 면접 자리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 변호사가 동행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커요. 그런데 반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난민 면접에 난민과 동행해서 몇 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 출입국 공무원에게 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고 어려우며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난민으로부터 큰 돈을 받고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인 난민 면접에는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난민 입장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장면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정작 변호인 조력이 가장 필요한 절차인 난민 면접 절차에서는 변호사 없이 홀로 외롭게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국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탈출을 감행해서 타국으로 이주한 난민 입장에서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난민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나 종교적 박해, 정치적 박해 등을 이유로 긴박하게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난민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도 있어서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더구나 법률 서비스 비용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지출한 돈에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민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에게 더욱 큰 기대를 하고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도 크게 따라오는 거죠. 난민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난민 인정 신청을 했을 때의 법률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비자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서 난민 면접에서라도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